네, 닥터플러스로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산부인과 전문의 김덕래 원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전문의 김덕래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오늘은 자궁경부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여성 발병암 중 세 번째로 흔하며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전체 암 중 7위를 차지하고 있는 암, 자궁경부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궁경부암은 갑상선암, 유방암, 대장암, 위암, 폐암, 간암과 함께 우리나라 7대 암 중 하나인데요. 호발 연령은 48세 이나 자궁경부 상피내 종양의 호발 연령은 30대 말이고 최근 성개방이라는 환경적인 영향으로 성생활을 시작하는 연령이 점점 내려가면서 자궁경부암과 상피내 종양 환자의 발생 연령도 점점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자세히 알아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닥터플러스는 자궁경부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많은 여성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발병률이 높은 질환인데 왜 이렇게 발생 빈도가 높은 건지 그리고 검사와 치료법은 어떤 게 있는지 오늘 자세히 알아볼 테니까요. 특히나 여성분들 꼭 채널 고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자궁경부암 어떤 암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자궁의 머리 부분인 자궁경부는 복강 밖으로 나와서 질의 가장 안쪽에 위치해 있는데요. 자궁경부암은 그 자궁의 경부에 생기는 암입니다. 자궁암의 진행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악성 변화 전에 현미경상 정상 상피세포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저등도 상피세포 병변이라고 부릅니다. 그 후 더 진행하면 고등도 상피세포 병변이 되고요. 비교적 느린 진행 과정을 거쳐 상피내암이 되며 상피내암은 더 진행하면 침유암으로 이행하는데요. 자궁암의 진행은 서서히 이루어져 상피내암이 침유암으로 진행하는데 10년 이상이 걸립니다. 저등도 상피내 병변이 있는 사람이 치료를 안 받아 침유암으로 사망할 기간은 15년 이상입니다. 그렇게 서서히 진행이 되면 조기에 발견만 할 수 있다면 치료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자궁경부암은 여성 생식기에 발생하는 악성 종양 중 여성암 1위의 발생 빈도를 차지하는데요. 여성에게 발생하는 악성 종양 중에서 가장 조기 진단과 조기 치료가 가능합니다. 결국 자궁암 검사만 정기적으로 잘하여도 자궁암으로 고생할 일이 없을 정도로 그 진단 방법이나 치료가 많이 발전되어 있는 질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자궁경부암이라는 게 자궁의 경부에 생기는 암이잖아요. 혹시 다른 부위에도 암이 발생할 수 있는지 아니면 또 다른 그 외 암들은 뭐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자궁 내막에 생기는 자궁 내막암과 자궁 근육에 생기는 육종이 있습니다. 먼저 자궁내막암은 비만이나 불임과 관련성이 있어서 최근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암인데요. 네. 선진국에서 더 많이 발생하는 암으로 우리나라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자궁육종은 자궁이 커져 있고 불규칙한 모양의 자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불규칙한 자궁출혈, 복부 통증, 복부 정괴, 체중 감소, 질 분비물과 같은 증상을 보입니다. 폐경기 후에 호발하고 비만, 당뇨병, 고혈압, 골반의 방사선 조사 경험이 있는 여성에서 잘 동반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발생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궁경부암 보통은 어떤 이유로 해서 발병이 되나요? 자궁경부암의 주요 원인은 인유두종 바이러스로 현재까지 밝혀진 150여 종의 인유두종 바이러스 중 60여 종이 생식기에서 발견되며 상피내 병변을 유발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발암인자로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핵심 역할을 하지만 발암 과정에 부가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들은 따로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많은 성교 상대자입니다.
자궁경부암의 발생은 성교 파트너 수가 많을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두 번째는 성교 연령과 연관이 있는데요. 첫 성교가 이루어진 나이가 어릴수록 암 발생이 증가합니다. 네. 10대의 성교는 자궁경부가 미숙하고 면역력에 의해 외상이나 염증에 취약하기 때문에 자궁경부암의 발생이 증가한다고 되어 있죠. 세 번째는 인종과 사회 경제적 수준인데요. 흑인이나 백인이 황인종보다 더 많이 발생하고 사회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더 많이 발생합니다. 네. 네 번째는 성전파병으로 일반인보다 자궁경부암 환자는 성전파 병원체를 더 자주 보유하고 있으므로 성매개병원균은 자궁암 발생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비흡연자에 비해 흡연자에서 더 많이 발생하며 여섯 번째는 출산은 면역력의 저하 상태이고 출산을 많이 할수록 자궁경부암의 발생은 증가합니다. 일곱 번째는 유전적 감수성이 취약한 경우 암 발생이 증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방금 그 여섯 번째 원인 중에 출산 경험이 많을수록 자궁경부암의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이 자궁경부암이란 질환은 출산을 경험한 여성에게만 발병을 할까요? 아닙니다. 자궁경부암은 성매개 전파균인 인유조종 바이러스가 주 원인이므로 출산을 하지 않은 여성에서도 성생활을 하는 여성은 누구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말해서 그 인유두종 바이러스는 성접촉으로 인해서 옮겨지는 거네요? 네, 인유조종 바이러스는 성접촉에 의해서만 감염되는데 자궁경부암 환자의 99.7% 이상에서 고위험 인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이 발견된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럼 확실히 이걸 짚고 넘어가면 성 경험이 없는 여성은 자궁경부암에 걸릴 확률이 아예 없는 게 아닐까 싶은데 어떤가요? 네, 자궁경부암의 주 원인인 인유두종 바이러스는 성매개 바이러스이므로 성 경험이 없는 여성은 자궁경부암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이 자궁경부암의 증상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보통은 자궁경부암을 어떤 증상으로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자궁경부암의 초기에는 무증상입니다. 그래요? 네, 오직 검사만으로 알 수 있죠. 하지만 어느 정도 진행된 후에는 성교 후 출혈이나 부정출혈이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출혈 외에 분명 다른 증상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성교 후 출혈이나 질 분비물이 증가하고 궤양이 심화됩니다. 2차 감염이 발생한 경우에는 악취가 동반되고요. 암이 진행하여 주변 장기인 직장이나 방광, 요관, 골반벽, 자골신경 등을 침범하게 되면 배뇨곤란과 혈뇨, 직장 출혈, 허리 통증, 하지 통증 및 부종, 체중 감소 등의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증상들이 사실은 생활 속에서 어떻게 보면 그냥 일어날 수 있는 증상들이라서 방치하는 경우도 꽤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그냥 방치를 하게 되면 다른 질환으로 변질될 수가 있을까요? 네,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골반 림파절이나 인접 장기인 방광, 직장, 요관, 골반벽에 흔히 전이되어 더 진행하면 좀 더 멀리 있는 장기로도 전이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때 치료가 꼭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치료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어떻게 치료가 이루어질까요? 자궁경부암의 치료는 크게 두 가지로 국소 파괴요법과 수술요법이 있습니다. 네. 국소 파괴요법은 가벼운 병원이나 추후에 임신을 원하는 여성에서 주로 사용되고 수술요법은 중증 이형성증이나 상피 내암 등의 중증인 경우에 출산을 마친 여성에서 주로 사용됩니다. 그 치료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먼저 그 추후에 임신을 원하는 여성에게서 주로 사용되는 국소 파괴요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치료법은 어떤 장단점들이 있을까요? 국소 파괴요법은 시술 시간이 적게 걸리고 회복이 빠르고 네.
쉬운 장점이 있지만 완전히 제거가 되지 않고 남아 있어서 재발될 가능성이 큰 것은 단점입니다. 아, 그래요. 근데 이 국수 파기요법이 종류가 다양할 것 같은데 어떤 종류가 있고 또 어떤 방법이 가장 많이 쓰이는지도 말씀해 주시죠. 네, 레이저요법, 고주파요법, 전기소작법, 냉동요법 등이 있고요. 요즘은 레이저요법과 고주파요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레이저요법은 레이저 빔이 순간적인 조직의 증발을 일으켜서 자궁 경부의 병변 부위를 파괴시키는 것으로 치료 후 자궁 경관 협착이 적다는 장점이 있어서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이런 치료법이 사실은 수술이 아니라 그야말로 비수술적 치료법인데 자궁경부암은 이런 비수술적 치료만으로도 완치가 가능할까요? 네, 경도 또는 중등도 이형성증에서는 수술이 아닌 레이저요법이나 고주파요법 같은 파괴요법으로도 완치가 가능합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두 번째 이 수술요법, 치료법인 수술요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수술요법은 출산을 마친 여성에게서 주로 사용한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이거는 어떤 치료법일까요? 자궁을 적출하는 건가요? 수술요법에는 원추절제술과 자궁절제술이 있습니다. 네. 원추절제술은 자궁 경부 상피내 종양 중 비교적 심한 병변인 중증 이형성증이나 상피 내암에 사용되는 치료로 젊은 여성에서 추후 출산 계획을 갖고 있는 경우에 많이 사용하는 수술입니다. 전 자궁 적출술은 말 그대로 자궁을 드래는 것입니다. 아, 그래요. 보통 어떤 경우에 자궁 적출이 필요하게 되죠? 자궁 적출술은 자궁 경부 상피내 종양의 치료로 가장 재발률이 낮은 방법이나 최근에는 상피내 종양 치료 방법으로는 너무 과하다고 여겨져서 거의 사용되지 않으나 자궁 절제술은 미세 침유남이나 추적 관찰이 어려운 환자, 자궁 근종이나 자궁 탈출증, 자궁 내막증 같은 자궁 적출술을 해야 하는 다른 질환이 동반된 경우 원추 절제술을 했지만 잔류 조직에 이상세포가 남아있는 경우 네. 더 이상 임신을 원치 않는 여성의 경우 병변의 위치가 자궁 그 윗부분인 자궁 경관 상부까지 퍼져 있어서 원추 절제술로는 불안전할 때 치료 후 재발된 고등급 자궁 경부 상피내 종양에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아까 그 추후에 임신 계획이 있으신 여성분들한테는 원추 절제술을 진행한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이게 수술이지만 수술을 해도 그 완치가 되면 임신이 가능한 건가요? 그렇죠. 아, 자궁 경부암이 완치된 후에 자궁 내강이나 자궁 난관, 개통에 이상이 없다면 임신은 가능합니다. 아, 다행이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 자궁경부암 같은 경우는 사실 발생 빈도가 굉장히 높긴 하지만 또 그만큼 생존율도 높은 암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어느 정도인지 좀 말씀해 주시죠. 치료 후 5년 생존율은 1기, 즉 초기의 경우는 100%도 가능합니다. 1기 말은 80 내지 90%, 2기 초는 70 내지 80%, 2기 말은 60 내지 65%, 3기는 35 내지 45% 정도고요. 하지만 4기에 암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치료에도 불구하고 5년 생존율이 15% 정도입니다. 아, 4기에 발견되지 않으려면 조기 검진이 참 중요하겠네요. 네. 자, 그래도 자궁경부암은 참 믿음직스러운 백신이 있어서 그나마 다행인데 정말 예전에 한때 막 유행처럼 번졌잖아요. 이 백신에 대해서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자궁경부암 백신은 2가 백신과 4가 백신 두 종류가 현재 나와 있는데요. 네. 자궁경부암의 원인으로 주목받고 있는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을 키워주는 것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9세 이상부터 접종 대상 연령으로 권장하고 있고요. 네. 성관계 경험이 있으면
접종을 해도 예방 효과가 없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만 네. 성관계 여부와 무관하게 접종 가능한 것으로 권장되고 있습니다. 성경험이 있으신 여성분들은 나는 이미 맞아봤자 소용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그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예방접종을 하게 되면 자궁경부암을 100% 예방할 수 있을까요? 현재 알려진 인유두종 바이러스는 60여 종류가 넘는데요. 네. 그중 이가 백신은 인유두종 바이러스 16번, 18번에 대한 면역력이 94.9%로 예방 효과가 있고 사가 백신은 외부 성기 사마귀의 주 원인이 되는 인유두종 바이러스 6번, 11번에 대한 예방 효과도 추가되어서 인유두종 바이러스 6, 11, 16, 18 네 종류 바이러스에 대해 99%의 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나머지 바이러스들의 50 내지 95%의 예방 효과를 보여서 전체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 효과는 평균 약 80% 정도로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사실 이 자궁경부암 백신은 우리가 부작용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때 유행처럼 막 번졌다가 그런 뉴스나 신문에서 부작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후에 꺼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원장님이 딱 말씀해 주시죠. 이거 안심하고 맞을 수 있을까요? 네. 이가와 사가 백신 둘 다 거의 100%에 가까운 예방 효과를 보였고 아, 그래요. 인체 투여에 적합한 안정성을 인정받은 접종입니다. 현재 약 100여 개 나라에서 허가되어 사용 중인데 우리나라에서도 2007년 6월에 사가 백신, 7월에 이가 백신이 허가받아서 현재 사용 중인데 두 백신 모두 현재까지 우수한 내약성을 보고하고 있으며 네. 부작용은 다른 예방접종들과 비슷합니다. 심각한 부작용은 없고요. 국소 부작용으로 통증, 부종, 홍반 등이 있으며 전신적인 이상 반응은 피로, 발열, 두통, 구토, 인후두염, 현기증, 근육통 등이며 일반 백신과 별다른 특별한 부작용은 없습니다. 국내에서 연 4천여 명의 자궁암 환자가 발생하며 이 중 매년 1,000여 명, 하루 평균 3명 환자가 자궁경부암으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은 미미한 피해 사례에 비해 얻을 수 있는 효용성이 월등히 높으니까 안심하고 접종하셔도 됩니다. 아, 알겠습니다. 한마디로 정리를 해드리자면 자궁경부암 백신 안심하고 맞으셔도 훨씬 좋으니까 꼭 맞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그 인유도종 바이러스요. 이게 성관계로 인해서 이렇게 옮겨진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남성들도 이렇게 접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남성들은 바이러스 감염되면 어떤 질환을 갖게 될까요? 남자들도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 성기암이 생길 수도 있고 항문암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여성보다는 훨씬 발병 확률이 낮습니다. 하지만 남성은 여성에 비해 바이러스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므로 남성을 접종함으로써 남성 자신뿐만 아니라 남성의 파트너까지 자궁암으로부터 보호하는 큰 효과가 있으니 접종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네, 남성분들도 상대방을 생각해서 꼭 접종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럼 원장님 마지막으로 예방법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예방접종을 하면 좋지만 접종을 못했을 때는 첫 성교 연령을 늦추고 성교 대상자 수를 제한해야 합니다. 또 항상 콘돔을 사용하고 성접촉 경험이 있는 모든 여성은 1년 간격으로 자궁경부 세포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한데요. 특히 출산이 끝난 이후부터는 정기적인 검진을 받아야 하죠. 자궁암은 조기 발견하면 큰 수술을 하지 않고도 간단한 시술만으로도 완치가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하셔서 6개월마다 정기적인 검사를 하는 것은 더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닥터플러스는 김덕래 원장님과 함께 자궁경부암 백신에 대한 오해와 자궁경부암의 이모저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자, 생명을 품는 소중한 공간인 자궁이니만큼 평소에 신경도 많이 써주시고 관리도 잘해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원장님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